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영미 동신대 관광경영학과 교수입니다. 2023 로컬 콘텐츠 페스타 이 특별한 자리에 제가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더할 나위 없이 영광이고요. 또 지금 늦은 시간입니다만은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함께 하신 분들께 좀 유익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제 저희 진행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준비한 주제는 초광역 융합으로 남해안 관광 시대를 열다. 지금 우리 순천에서 열리고 있는 이 정말 의미 있는 박람회의 핵심 주제가 바로 로컬, 지방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찾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이때 남해안 시대를 논하지 않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가지고 와봤습니다. 초광역협력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언론에 대두된 것은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때부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론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또 국가 발전 계획에 본격적으로 접목이 되는 것은 2000년대 초반입니다. 명칭하여 메가 리전 플랜. 이것은 메가시티라고도 얘기하고요. 보시는 미국의 아메리카 2050 정책입니다. 초광역 권역을 지정을 해서 이 초광역 권역인 메가 리전을 USA 대 다른 국가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그 로컬의 도시들, 다시 말해서 지역 국가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 플랜을 짜고 초광역 협력 사업들을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영국, 런던이 수도죠. 제외한 8개 대표 도시를 중심으로 메가시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이제는 UK 대 USA가 아니라 이 리버풀을 끼고 있는 메가시티 대 다른 국가의 도시로서 교역도 하고 경쟁을 하는 이러한 글로벌 경제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이제는 국가가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 관문 도시의 역할을 하는 이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남해안 시대 초광역 협력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까지 꾸준히 해온 역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알면 뭘 해야 될지 방향성, 미래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 보시죠. 가장 먼저 지방의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집권 당시입니다. 지방의 혁신 도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인구를 분산시키고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지방 자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방 내에 지역 내에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목표로 실시가 되었죠. 물꼬를 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는 5+2 광역 경제권 사업을 통해서 산업 단지도 조성하고 생활 인프라도 되고 확충합니다. 그때 이른바 좀 뜬 도시가 바로 충청권의 과학기술 집적 단지 조성, 그리고 부울경, 동남권의 물류, 부산항, 네, 지금 세계적인 항구 도시죠. 네. 그리고 제조업 중심의 기간 산업을 육성합니다. 견고히. 그래서 지금 좀 역설적으로 부울경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다른 그 지역 권역에 비해서 인구 수는 가장 많지요. 자,
박근혜 정부 때는 이 지방에 힘을 좀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보다는 이 지역민들이 깨어나고 행복하고 그러면서 이 지방의 도시를 마을을 자치할 수 있는 힘을 키웁니다. 이른바 지역 행복생활권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행복 사업을 지원을 하고 또 취약지역, 농어촌의 취약지역의 샛들마을 사업이라 해서 정말 그 도시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안전에 취약한 또 위생, 보건에 취약한 이러한 생활 여건을 대거 개선을 하지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말씀드린 초광역 협력이라는 개념이 특별법에 명시가 되고 그리고 초광역 협력 사업을 위한 법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 법정 계획에 의거해서 지방의 미래를 결정하고 자치권을 확보하면서 지방을 끌어나가는 것을 법적으로 또 예산 체계 안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부울경 특별연합이고 이 부울경 특별연합이 부울경 특별자치단체로 이제 나아가려는 즈음에 좀 그 지역의 여론 등등 차질이 있어서 지금 현재 부울경 경제동맹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초광역 협력의 긴밀한 구도 안에서 경제 생태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콘텐츠는 엄연히 말해서 여러 사회 산업 분야의 문화 관광과 긴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포함되어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스코프를 좁혀서 콘텐츠와 직접적인 연관성, 상관성이 높은 문화관광 분야의 초광역 협력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되어 있나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성과를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부터 꾸준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보십시오. 2000년 남해안 관광 벨트 개발 사업이 스타트를 끊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면 예산을 투입하고 또 행정력이 집중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했건만 참 잘한 것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권역별 문화 연계협력 사업 또 다른 형태의 지금 보시다시피 뭐 서해안권, 동해안권, 지리산권 또 내륙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들이 뭐 몇백억 때로는 조 단위의 사업비가 투입되면서 계속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이라 해서 약 10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3조 원을 투입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빅블러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오늘 또 여러 부스에서 이 콘텐츠를 생산하고 또 유통시키는데 디지털 기술과 접목을 한 업체들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이제 DNA 무엇의 약자죠? 유전자는 절대 아니고요.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 DNA라는 디지털 기술 환경과 때려 뗄 수 없는 시점에 왔습니다. 정말 그 테크놀로지만 오로지 보고 있는 전문가가 아닌 우리는 따라잡기도 힘들 정도로 그 발전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화 관광, 로컬과 아주 사정없이 지금 융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런 식의 지금 경계가 무너지면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이 나오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환호합니다. 베투몽이라는 이 기업은 기존의 옷들을 다 수거해서 다시 옷을 만듭니다.
기업의 가치 철학은 환경을 지키자, 탄소 중립, 소비자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옷 파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들은 사업을 확장합니다. 탄소 가스 배출이 가장 높은 것은 화석연료이죠. 그 다음으로 소가 탄소가스 배출 굉장히 높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소고기 패티를 쓰지 않는 베지테리안 버거를 만들어서 그리고 재활용한 이러한 그 패킹을 이용을 해서 정말 그야말로 탄소 중립 시대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고 패션 그리고 먹을거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제가 이제 관광 전문가니까요. 그렇다면 관광 분야에서 가장 큰 산업 생태계를 차지하고 있는 여행업. 여기는 어떤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공급자와 소비자가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모든 여행자가 바로 공급자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플랫폼 여행사를 통해서 나만의 상품을 팝니다. 그리고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소비자는 그 다음 달에 또 콘텐츠를 만들어서 팝니다. 자, 이것이 이 온라인 기반한 플랫폼, 유튜브 등등 이러한 매체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행사들도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국을 기점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지금 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메트로폴들 리옹 이곳에 어떠한 빅블러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도시를 지켜가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에는 창작인 마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슬럼가였습니다. 이곳을 도시재생을 통해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전부 다 오도록 정책을 입안했고 생활 SOC를 지원했고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들이 하고 싶은 창작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북적북적 했겠죠. 그래서 이들은 섬유 산업의 중심지인 리옹의 섬유 산업 르네상스 시대를 다시 엽니다. 패션 의류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샵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작은 이벤트를 열어서 공동체의 끈끈한 연대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리옹은 빛의 축제로 굉장히 유명한 축제 도시입니다. 과거의 빛의 축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연구를 합니다. 지금 탄소 중립 시대에 LED 조명 사용합시다. 미디어 파사드 이런 우리가 미디어 아트 기술을 좀 접목해서 보다 더 실감형의 그런 콘텐츠를 제공합시다. 이전에는 리옹에 대한 것만 콘텐츠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동방에 동물들이 출연하고 여기가 프랑스는 아닌 것 같은데 동양인들이 관광객들이 환호합니다. 익숙한 콘텐츠가 나오니까. 그러면서 그야말로 글로벌 축제 관광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랜드마크를 이렇게 충실히 확충하면서 이것을 문화 시설로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장밋빛 청사진에 좋은 스토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23년 1월 프랑스 리옹 창작인 마을 폐쇄 결정.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창작인 마을을 셧다운시키고 없애느냐가 아니라 기존의 생활 SOC를 투입하고 국가 보조금을 투입한 일정 부분을 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코민협력체라고 자치권을 갖고 있는 정부에서는 이 창작인들, 크리에이터들을 끊임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콘텐츠를 발굴하고 만들어내고 판매하신 이분들은 그야말로 지방 살리는데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남해안 시대. 그렇다면 우리가 로컬 콘텐츠를 어떻게 육성하고 확산해서 정말 관광으로 먹고 살고 콘텐츠로 우리가 일자리도 만들고 돈도 벌고 지방에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까? 크게 지역 개발 관점과 그리고 보다 더 스코프이 작은 상품 개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의뢰를 받아서 초광역협력형 문화관광 정책과 사업화를 위해서 무엇이 개선돼야 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가에 대해 연구를 시행을 한 결과를 토대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정책 프로세스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 구조로는 어렵습니다. 초광역 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보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순천에서 열리고 있는 로컬 콘텐츠 페스타, 광주 전남, 부울경 손을 잡고 초광역 협력으로 이러한 박람회가 열려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글로벌 무대에서 브랜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빅블러 시대에 더 이상 문화관광은 단순 산업이 아닙니다. 복잡 다단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발굴한 산업의 장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CT 문화관광 컨텐츠 산업, 테크놀로지 마이스 산업, 스마트 요트 크루즈 산업, 마지막으로 최첨단 의료관광 웰리스 산업. 이것이 모두 콘텐츠 기반한 문화관광 산업입니다. 지역에서 생태계를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적인 정책 프로세스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침을 못해서 이 구조적인 틀을 바꾸는데도 목소리를 내주십사 정리를 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미래 먹거리로서 무엇을 문화관광 콘텐츠 분야 채택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겠느냐, 그 지역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 자원도 보유하고 있는 것,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철저히 분석해서 매칭을 해봤습니다. 광주, 전남, 호남권 ICT 문화관광 콘텐츠 산업, 부울경 테크놀로지 마이스 전시 컨벤션 산업, 그리고 스마트 요트 크루즈 선박 산업, 그리고 대구 경북 최첨단 의료관광 웰리스 산업으로 분석과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 순천 호남권은 이 문화관광 콘텐츠가 이 분야로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생태계는 이곳에서 만들자. 부산에 테크놀로지 기반한 전시 컨벤션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가 집적화되어 있지만 광주 전남에서 내지는 또 전북에서 춘천권에서 사업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서 사업도 수행하지만 지사도 낼 수 있다. 지금 전시 컨벤션 산업의 의존도는 서울 수도권의 업체가 우리 지방이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개선해야 될 것이 첫 번째 법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예산 체계 부분, 마지막으로 조직 기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출하려고 했습니다만 저 또한 이 분야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저의 좀 의견이 다소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만. 균특법에 문화관광 분야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광역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인 균특법에 문화관광이 빠져 있다 보니 1조 원 가량의 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3조 원 가량의 사업을 추진을 해도 초광역 협력을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그래서 균특법에 문화관광 분야를 명시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예산 부분, 현재 이 초광역 협력 사업을 위해서는 균특 회계에 많이 의존하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지원 계정이라고 이 지역 지원 계정으로
우리 지금 문화관광 분야의 콘텐츠 포함해서 이 사업들, 정책 사업들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구조는 이렇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하고 싶은 사업, 수건 사업들을 올리면 문체부가 받아서 균특회계에서 예산을 배분해주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전라남도지사께서 남해안개발청 설립을 제시하셨고 제안하셨고, 그것은 이른바 이제 그 남해안 시대를 여는 초광역 협력의 그런 그 정부, 의회 그리고 사업의 기능을 수행하겠다라는 그런 포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그 흐름으로 봤을 때 이 남해안개발청이 정부 산하 조직 기구로서 여기에서 활동을 하면 일방적으로 탑다운 형식으로 이제 사업이 오더가 내려가는 이런 구조를 띌 가능성이 있는데, 전라남도지사께서 그것이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파견이 되어서 우리의 자치권을 확보하면서 여기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사업을 끌어나가는 그런 구조를 유념하고 추진하고 있다 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역경제권 협력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적어도 남해안 권역에서는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관광 행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콘텐츠의 생태계 육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사실 좀 딱딱하고 어려운 부분이 또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는 좀 더 말랑말랑한, 우리 지역에서 그러면 어떤 콘텐츠를 놓치지 않고 개발하고 미래 먹거리로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콘텐츠는 지방의 자연환경 그리고 인간의 인위적인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 역사, 이것이 기반된 그 무엇, 정체성, 인문기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로컬 콘텐츠 페스타가 열리고 있는 순천의 호남은, 광주 전남은 인문기질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대동정신. 두 번째, 평화를 지향하고 용맹한 민족성. 마지막으로 국제성입니다. 한번 보시죠. 진짠가? 순천이 있는 이 호남은 역사 속에서 공존과 균형을 중시한 공동체 정신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견고해진 땅입니다. 그런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컬입니다. 자, 이곳에서 과거 고대 시대, 지금 우리가 외치고 있는 분권 국가,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분권 국가를 마한이라는 이 연맹체 국가가 무려 6세기까지 구현이 되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앙 집권적인 국가에서 분권 국가의 역사가 없다, 경험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영산강 유역을 끼고 있는 이 호남은 그때부터 다양성과 그리고 다름을 존중하고 평화를 지향을 하는 이 분권 국가 형태가 이루어진 땅이 바로 이 호남이다. 엄청난 자부심이 느껴지시죠? 이게 바로 저는 로컬. 이걸 콘텐츠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인지 삼별초항쟁, 의병, 임란, 호란, 그리고 구한말, 그리고 동학, 농민, 혁명, 그리고 독립운동, 민주화운동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다 주도했습니다. 이것을 충실히 살려서 콘텐츠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하고는 있어요.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빅블러 형태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까지는 좀 더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관광, 광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목포, 목화호텔, 카페 아시죠? 거기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알아서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작 거기에서 더 내가 전 세계적인 인물, 평화, 민주, 인권, 김대중 정신을 알고 그 사람을 더
그 어떤 생활 공간에서 느끼고 싶은데 그 콘텐츠는 여전히 매우 빈약합니다. 왜 이것을 놓치고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호남 아까 삼별초 항쟁부터 해서 의병, 동학농민혁명 말씀드렸 구국, 나라가 어려울 때 모든 것을 바치고 국가를 지켜내는 이 구국 정신, 구국의 역사가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되는데 그때마다 호남이 다 나서서 걱정하지 마. 해결할게. 자, 구국 역사를 지금 역시 광주라는 뮤지컬, 최근에는 상원, 그리고 이곳은 이제 장성이라는 그 시골 군 단위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모티브 삼아서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일단 가서 보면 다들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나옵니다. 다 눈물을 흘리세요. 그런데 이것이 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의 그런 그 생태계 속에서 상품으로 유통되지 않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평화를 사랑하고 그리고 용맹스러운 민족이다. 이유인즉슨 어업도 포함하죠. 농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곡창지대, 아주 드넓은 곡창지대, 물산이 풍부하고 여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화를 더 지향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발굴된 무덤에서 무기가 많이 나오지 않은 곳으로 굉장히 그 이유가 바로 이 자연 환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전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음식, 그리고 풍요와 번영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예향, 문화예술. 이 컨텐츠를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전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수요가 높은 탄소 중립 시대, 환경을 지키자, 생태 관광을 구현하고 있는 최적지가 아직 없는 것이 약간 의아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웨일 워칭, 고래를 보지 못하면 그 돈을 그냥 고래를 보호하는데, 멸종의 그 고래를 살리는데 돈을 기꺼이 내므로써 성취감을 느끼는 이런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양 생태 관광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핵심 메시지는 로컬 콘텐츠 시대, 남해안 시대가 바로 답이고 밥이다입니다. 융합 로컬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합시다. 그리고 로컬 콘텐츠 상품을 빅블러 컨셉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발굴해서 개발합시다. 마지막으로 융합형 관광 개발에도 소홀하지 말고 초강력적으로 추진합시다.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남북권의 관광 수도를 완성하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남해안 시대의 남부 수도권 조성의 문화 관광 콘텐츠가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더 관심 가져주시고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